안철수의 실패와 성과를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에 사퇴하게 된 거는 잘 된 건 아닙니다. 누구 국민의당의 입장에서요? 그 누구 안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원래 최선의 길은 아닌 것이고 또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예, 좋은 일은 아니죠. 지금 뭐 많이 반발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쪽 중에 저는 국민의당에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네. 국민의당 중에서도 좀 독자 노선을 추구해왔던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조금 교감이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이제 낙담한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아침부터 SNS를 통해서 또 보게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겸허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정치가 상당 부분 실패로 돌아간 부분이 결국에 이번 대선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의 세월 동안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줬다면 함부로 단일화라고 하는 그런 담론들이 생겨났을까? 안철수 그냥 완주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 만인의 여론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을 못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저는 클라이막스는 민주당 깨고 국민의당 만들어서 예, 그래서 제3당 4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고 박근혜 탄핵까지 거쳐가면서 결국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해서 안철수 후보 본인이 자주 자랑을 하는 건데 역대 대선에서 3등한 후보 중에 20%대를 올린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자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2016년, 2017년은 안철수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를 돌아봐야 된다. 5년간의 안철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문제가 생긴 건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들어갈 때도 하룻밤 사이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고 협상해가지고 당원들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이 결과가 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다. 이게 본인이 실패한 탓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사과도 했습니다만 사과하는 거는 예전에 안철수하고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뼈아픈 실패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성과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성과냐면 안철수 정치의 실패가 왜 생겨났냐면 안철수가 단순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중간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하게 됐다고 봐요. 성공하려면 정말 창조적인 완전 제3의 노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 근데 다만 중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번에 얻어낸 측면도 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하지 않고 외면해왔던 이번에 속보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다당제 책임 총리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개혁 방안을 이번에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당 지도자들 본인 입으로 저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한다라는 선언을 일단 뱉어내게 됐어요. 그걸 믿어요? 그거를 안 믿어도 안 하면은 그쪽이 또 명분을 구기는 것이죠.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언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은 끌어내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으로부터 그 선언은 끌어내고 합당은 국민의힘이랑 하는 그렇죠. 선언은 끌어내고 국민의힘한테는 공동정부 합당 선언을 끌어낸 거죠. 이건 꼭 먹고 알 먹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요런 노선으로는 대통령은 될 수 없다고 봐요.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이 보면은 저기 유럽 정치에 보면 거대 양당이 있으면 중간에 작은 정당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정당들이 보면은 막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 정책을 관철시켜요. 네. 소수파인데도 네. 지지율 10% 5% 가지고 이쪽 당하고 좌파 쪽하고도 했다가 우파 쪽으로 했다가 독일의 자민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독일의 자민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집권 기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왜? 어떨 때는 중도 좌파하고 어떨 때는 중도 우파하고 연합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는 보여줬다 이번에. 예, 그것은 안철수 정치의 실패 속에서 이번에 그나마 이제 만들어낸 성과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걸 귀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합니다. 예, 민주당 선언에 대해서 진정성 인정한다. 이 말은 이제 진짜 민주당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해라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이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또 흥미롭게 여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깔려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그 선언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쪽에 기웃거리는 듯한 그 모습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시위처럼 또 보였어요. 너도 뭔가를 해라.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막 비호감 대선이다 해서 좀 국민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안전판은 마련할 수도 있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안철수 후보의 지금 저 재외 국민들은
사전 투표를 다 했죠. 그분들은 정말 그래서 안철수 화가 나실 후보를 만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몇 시간을 타고 와서 내가 찍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 막 분노하시는 분들 뭐 글도 올라온다 그래요. 자,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버스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희생자 앞에서 그 연구차 앞에서 내가 유족의 유지를 받아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단일화 제안을 할 때도 보면 내가 완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꼬리표를 그렇게 붙여갖고 할 수 없이 내가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단일화가 한번 실패했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단일화되는 이 지금 과정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원래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었을까요? 진짜 완주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3지대에 제일 관심이 많은 김승현 평론가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생각을 다 갖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다 사실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반이라는 거죠. 아니 반반이 아니라 사람은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9%는 그러니까 한 1월 정도로 보죠. 99%는 완주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갑자기 결정을 꺾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은 이제 그냥 이제 갑자기 벽에 임박한 겁니다. 벽에 임박했을 때 그대로 가면 박는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꺾을 때 갑자기 이상하게 꺾는다기보단 나름의 또 길이 있습니다. 꺾을 때도. 예, 순간적으로 꺾을 때도.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이 생각의 근거는 제가 안철수 대표와 직접 소통은 안 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 이름이 또 드러나지 않는 핵심 참모들, 이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제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 뉴스트라다무스 예전에 녹화일 때도 첫 예언이 안철수 대표 합당 안 한다는 거였고 국민의당 관련 내용은 제가 좀 많이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게 뭐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름 그 소스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하고 대선 레이스 뛰어들 때는 100%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염두에 뒀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처음에. 네, 그런데 이제 12월에 여러 이 국민의힘 선대위 내용이 있고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 갑자기 뭐 또 왔다가 또 이제 나가시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 15%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었겠죠. 이렇게.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내가 완주를 내서 이번에 제3지대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거나 또는 정권 교체에 대안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중간에 좀 그런 국면에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하락할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경향이 있고 그때 또 다른 판단들이 끼어들었겠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단일화를 통해서 여전한 어떤 안철수 후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증명하면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개혁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본인의 지지자나 이 제3지대 중도 정치 좋아하는 분들한테 어필하는 마지막의 메시지가 내가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보면 입법부 활동 경력이 있는데 행정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내가 내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입증한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오늘 하잖아요. 그랬죠. 이게 사실 입각을 시사한 거 아니냐고 기자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있는데 해석하고 있죠. 정권이 교체되면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뭐 어느 부처가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이제 지방행정부 수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처음부터는 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낸 다음 국민의힘에 없는 부분을 자신이 보완해주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이었다가 중간에 하다가 다시 원래 그 역할대로 또 아쉽게 본인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이 돌아선 측면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주 의지가 저는 100% 강한 상태에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아무도 나한테 안 묻지만 저도 질문을 받는다면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뛸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데 저도 한 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거예요. 안철수 아무리 정치가 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하고 또 국민들 앞에 국민들을 속인다든지 국민한테 거짓말한다든지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 뭐 단일화 생각은 없다. 또 우리 단일화 과정에서도 물밑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아무런 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그 선을 넘은 선을 뭐 이렇게 감추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좀 국민을 속이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정치에서는 글쎄요, 이게 새 정치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장진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협위원장님, 네. 그 정신 차리십시오. 장진영 왜 당협위원장님. 아니 뭐 저는 뭐 당협위원장이긴 하지만 무조건 그거 지금은 해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웃긴 게 보니까 네티즌들도 그렇고 단일화 전까지는 온갖 쌍욕을 하고 뭐 하더니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저는 이제 이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를 차라리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고 나서도 비판을 하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단일화 해주기 전까지는 뭐 X 파일 돌리고 뭐 화 낼 거 다 내다가 해주니까 다음날 아침에 만세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도 정권 교체를 향한 절박한 아, 민심을 그게 보이지 절박해. 않나요? 그러다가-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다가 그러겠어요. 댔게 됩니다, 댔게. 네. 자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이제 같이 들어오시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 쓴소리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지만 저는 뭐 정치 왜 하냐 그러면 아니 뭐 내 생각을 올바르게 얘기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합니다. 그런 거 못하면 정치할 의미가 없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오늘이 이제 입장인데. 단일화가 성사된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 새벽에 올린 거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뭐 형 동생하는 사이지만 굉장히 또 이 당 대표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으면서 품이 많이 넓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이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의당 구성원들 환영할 것이고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 앞으로의 당 활동이나 네.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도 이걸 보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놀랐고 감동받았다. 주변에 평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던 분들도 그 SNS 글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오늘만큼은 어찌되었던 그간의 과정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좀 차치하고 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겠다고 결단한 단일화를 선택한 안철수 대표와 그 주변 분들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해온 사람 입장에서 저도 오늘 이제 합의를 보고 일단은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는 저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대목을 또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 안 하면 우리 뉴스 들어다면서 이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는 거고요.